이번 선거를 놓고 보면 친중 정책은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사라졌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에는 중국하고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안보적 리스크가 더 확대되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대만에서 네. 첫 번째 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공교롭게도 전 세계에서 선거가 진짜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첫 스타트를 이제 대만이 끊었는데 선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네. 세대 간 투표 현상이었어요. 세대 간. 예. 네. 자, 기성세대, 좀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국민당의 지지가 높을 거고, 네네. 그리고 20, 30대는 민중당과 이제 민진당의 지지가 높았고, 그리고 좀 장년층이나 노년층은 국민당에 대한 지지가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국민당이 아무래도 약간 좀 친중에 가까운 당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국민당은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네.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하고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하고 국공내전이라는 걸 벌였잖아요. 네. 중국이 공산당으로 갈 것이냐, 그치. 아니면 자본주의 국민당으로 갈 것이냐, 네. 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냐?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장개석의 국민당은 대만으로 도망을 갔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공산당은 해군력이나 이런 게 약했기 때문에 이제 섬을 넘어오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민당이죠. 네. 대만에. 네. 그래서 장개석이 그러면 대만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고 계엄령을 내리고 대만을 계속 장기 독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장경국이 있어요. 장경국한테 물려줬어요. 대만 총통.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대통령을 총통이라고 불러요. 네. 그거를 이제 중국말로 총통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장경국이 대단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독재 권력을 물려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민주화를 단행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만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고, 그래서 국민당은 대만을 오랫동안 통치해 왔던 정당이에요. 근데 국민당은 자, 통일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대만 국민당의 꿈은 뭐냐면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집권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당의 100년의 꿈이에요. 예. 꿈이 네. 근데 크네요, 그게 이제 꿈이.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대만하고 중국은 하나의 나라다. 근데 이게 누구의 입장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죠. 근데 서로 생각은 다르지. 다른 생각을 하지만 통일을 한다라는 목표로 네. 한다는 건 똑같지만 네. 내가 해야 된다고 각자 생각하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만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다. 한 라는 나라. 생각은 같은 거예요. 음. 근데 민진당은 네. 그렇지는 않죠. 대만 독립을 독립하자 이제. 염두에 둔 아하. 정당이에요. 그래서 민진당은 대만 본토의 정서를 또 갖고 있고, 아니 민주주의 대만은 중국 본토하고는 다르다. 라는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중간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정당이 민중당. 네. 이라는 거죠. 제3지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둘 다 우리는 아니다. 라고 이제 나온 정당이 민중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국제정치 이슈랑 맞물리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국민당이 집권을 했다. 네. 그러면 대만 해협에서의 대만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쟁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민진당이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네. 민진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안 사이의 갈등,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군사적 갈등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은 매우 분명하게 네.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대만을 무력 점령하겠다
내란으로 간주하겠다. 아, 내란으로. 네. 네.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매우 분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민진당이 지금까지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대만의 독립선언을 한 적은 아직 없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대만 선거에서 민진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总统이 됐잖아요. 네. 그때 바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성명이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뭐야 이거 그랬는데 예. 대만 지지한다고 하고 막 대만 그러니까 독립한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전쟁이기 때문에 아. 미국이 원하는 거는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현상을 유지하는 그래. 거지. 그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걸 빌미로 중국을 공격하는 게 미국의 의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진당의 집권이라고 하는 게 양안 사이, 양안이라는 게 언덕이거든요. 양해안. 네. 왜 양안이라고, 양국 사이라고 안 하고 왜 양안이라고 하겠어요? 오, 그러니까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예, 남북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요? 남북한은? 아니죠. 아니잖아. 예. 어. 서로 국가로 인정을 안 해요. 양국 사이에서는. 아. 근데 국제법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국가로 네.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수복 지역인 거예요. 북한은. 그러네요.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북한을 통치하지 못하는 거지 원래대로 하면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우리의 영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새로 심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죠. 그냥 우리 국민인 거예요, 북한 국민은. 그렇구나. 국적법상, 네. 헌법상. 그게 양안 관계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양국 있는 거군요. 관계가 아니라? 양국간이 아니고. 그냥 해안을 바라보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본토 입장에서도 보면 대만은 미수복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는 거예요. 서로 자, 생각이 좀 다르군요. 그러면 네. 야 대만 그 뭐 얼마나 된다고. 네. 아니 그렇게 큰 나라가 그러니까요. 왜 찌질하게 대만 좀 알아서 살게 놔두지. 그러니까 말이야. 왜 이러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네. 중국 공산당은 선거로 집권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 네. 아무리 독재 국가라도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의 청나라가 엄청나게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막 군벌 통치해가지고 중국 전역이 다 분열과 혼란을 겪었잖아요. 이거를 중국에서는 백년국치라고 부르거든요. 국가의 치욕이다. 근데 그 국가의 치욕을 극복하고 중국을 통일하고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근대 국가를 건설한 게 누구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게 누구냐?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집권 정당으로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제국주의 물리치고 우리가 통일국가 만든 거 아니냐? 근데 그 중국 공산당이 아직 그 식민지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아직 확보하지 못했던 지역이 어디냐? 대만이라는 거예요. 예, 대만은 원래 일본은 통치를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있어서의 일체의 양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에 대한 양보냐?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장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의 권위. 월급 봉투에서 나와요. 그렇죠. 돈. 네. 그렇죠. 네. 중국 공산당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건국에 이바지. 식민지 제국주의를 물리쳤다. 네. 그거에서 나온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대만 정치 상황과 양안 관계 이번 선거에가 맞물리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다시 대만 얘기를 하자면
세대 간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세대 간 문제라고 예. 얘기해 주셨고 예. 기성세대가 국민당을 지지했지만 예. 젊은 세대들은 예. 국민당이 아니고 민정당이나 민진당을 지지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젊은 세대들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취직, 그렇지. 일자리. 네. 그래서 또 결혼도 하고 이 결혼을 못 하고 이게 이러면 사회적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사실. 맞아요.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 혹은 사랑하는 남자랑 내가 더 살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누군가의 경제적 기반이 없고 집 마련할 돈도 없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굉장히 화가 나죠. 젊은 친구들이. 예. 네. 근데 경제적인 대만이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왔잖아요. 맞아. 그럼 일자리가 왜 없지? 대만에서 공장 만드는 게 싸겠어요. 중국에서 공장 운영하는 게 싸겠어요. 중국에서. 예. 네. 이게 기성세대들은 자, 대만 양안 관계, 이 중국하고 경제적 관계 때문에 중국에 투자도 하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다 중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2014년에 학생 시위로 이어졌던 거고, 그때 마잉주 총통 관저가 그때 당시 대통령이 마잉주예요. 그 총통 관저가 심지어 막 습격을 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0, 30대 입장에서 보면, 중국하고의 경제적 관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적 종속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불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한 거고, 대만 독립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국민당보다는 국민당에 대한 반대, 민진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민진당 집권했다고 해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뭐가 안정된 임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별로란 말이에요. 여전히 대만 경제는 중국에 의존적이고 대만의 공장들은 다 중국에 가 있고 그러니까 화가 또 나겠죠. 그러니까 민중당이라는 새로운 정치 현상이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네. 인제 대만은 이번 선거를 놓고 보면 본토하고의 통일이라든가 본토에 대한 친중 정책, 그러니까 친중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사라졌다. 국민당 후보조차도 이제 친중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을 피하자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전쟁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적극적인 친중 정책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에는 중국하고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안보적 리스크가 더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해역은 다 이 한국, 일본 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로, 특히 에너지 수송로의 핵심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안보적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의 이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양안 관계 그 갈등이 네. 왜 심화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무튼 이 문제는 네. 좀 길게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깊은 문제의 근본이 굉장히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이걸 뭐라 그럴까, 긍정적인 효과 우리한테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국제 정치 보면 좀 비극적인 상황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대만이 갖고 있는 안보적 취약성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끊임없는 안보적 리스크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쵸. 그 이제 반작용으로 우리나라에 한국이 대해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의 좀 안정적인 공급망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야 이 된다. 점. 해야 되기도 하고 예. 할 수 있다. 네, 이 점은 좀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반사수혜가 효과인데,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만이 이제 대만 해협에서의 어떤 긴장, 군사적 긴장이 벌어지게 되면 동아시아 국가들 전체는 저 지역 전체는 안보적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준 박사님이 계속 이효석 아카데미에 출연해 주셔서 네. 이제 좀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를 쭉 해주신 거라면은 이제 뭐 다음 달이나 이렇게 다음에 오실 때는 또 세부적으로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치를 알아야 되냐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질문이 돼버린 것 같아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정치를 하면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효치님들이라고 하거든요. 효치님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올해 2024년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그런데 이것을 알면 돈을 버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끝까지 성공 투자를 저희가 응원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